매일 아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책 장나영 작가의 엄마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육아라는 이 힘든 여정 속에서 혹시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이 책이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작가는 책을 이렇게 시작해요. 깊은 광야. 이 말에,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리고 때로는 정말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그 시간을 이 한 문장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작가가 말하는 이 광야라는 게 대체 뭘까요? 책은요, 먼저 많은 엄마들이 느끼는 그 벅찬 감정과 깊은 외로움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정말 그렇죠.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자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날들이 있잖아요. 아이 학원차 시간 맞추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깊이 뿌리내릴 시간은 주고 있는 걸까 하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엄마들의 고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상황의 원인은 대체 뭘까요? 이 책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여우 엄마와 고슴도치 엄마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시인의 격언인데요. 정말 신기하죠? 무려 2500년도 더 된 이 말이 지금 우리 육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여우 엄마와 고슴도치 엄마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여우 엄마는 아이한테 좁하는 건 정말 다 해주고 싶어 해요. 학원도 여러 개 보내고 온갖 활동을 챙기죠. 그래서 늘 정신없이 바쁜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기 쉬운 거예요. 반면에 고슴도치 엄마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차분하고 효과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겠죠.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할 게 정말 산더미 같은데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하는 단 하나의 핵심, 그게 과연 뭘까요? 책이 제시하는 답은요, 놀랄 만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그건 바로 관계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나, 엄마가 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끝이라는 거죠. 이 문장 정말 별표 5개짜리인데요. 우린 가끔 아이한테 옳은 말을 하면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의 말 한마디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언제나 옳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가수를 좋아하니까 듣는 거죠. 관계가 모든 훈육과 가르침에 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아이가 힘들 때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때 진심으로 함께 해주고, 다른 애랑 비교하지 않고 너는 너 자체로 정말 특별해 라고 인정해주는 것. 이런 따뜻한 지지가 차곡차곡 쌓일 때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신뢰라는 튼튼한 성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책에서는 뿌리와 열매라는 비유를 쓰는데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아이의 문제 행동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보이지 않는 뿌리,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감사함 같은 마음의 태도를 먼저 잘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저자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처음엔 엄마가 주스 만들어주는 작은 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점차 아이들이 직접 또띠아롤도 만들고 나중엔 설거지까지 책임지도록 이끌어간 거죠. 물론 아이들이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해요? 하면서 불평도 했대요. 그때 저자는 같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엄마가 뭘 하라고 했지? 이렇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던 게으름이라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책임감과 감사라는 건강한 뿌리를 심어준 셈이죠.
자, 그리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게리 체프먼의 아주 유명한 개념이잖아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 저자의 세 자녀도 모두 달랐다고 해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둘째는 선물과 스킨십, 셋째는 선물과 함께하는 시간에 마음을 열더래요. 우리 아이는 어떤 말과 행동에 눈을 반짝이는지 평소에 유심히 관찰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은요, 바로 엄마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 상태는요, 아이에게 그대로 스며들어요. 마치 스펀지처럼요.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덩달아 불안하고, 엄마가 평온하면 아이도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는 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일인 거죠. 책에서는 우리 마음에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만큼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감정을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책에 나오는 45가지 부정적인 감정 중에 몇 가지인데요. 아마 이 중에 몇 개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단어일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이런 감정들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주하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와 아픔, 그 독소의 뿌리를 찾아내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먼저 진단하고 고쳐본 경험이 쌓이면요. 훗날 내 아이가 똑같은 감정의 터널을 지날 때 누구보다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떠니? 하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모든 엄마의 힘, 엄마력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일 테니까요.